가야산의 중심 사찰이자 충남의 4대 명찰 중 하나인 천년고찰. 서산시 운산면 신창리에 위치하며 코끼리를 닮은 상왕산에 위치해 석가모니 부처를 상징하는 개심사. 상왕산의 품에 안긴 듯 평안한 모습으로 자연을 거스르지 않은 채 아름다움을 지켜온 곳. 오늘 그곳으로 떠나보자. 옛날 노인들은 네. 사람이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가면 너 개심사 갔다 왔느냐 물어본다 그랬대요. 네. 그래서 그때 그 4월 초파일쯤 되면은 정석스럽게 쌀을 모아가지고 부처님만 찾아와서 시주하고 네. 그리고 이제 부처님 뵙고 그러고 돌아갔다 그래요. 아, 그래서 오늘 내가 염라대왕 형 좀 내봤어요. 갑자기 물어보셔가지고 안 오면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개심사라는 절은 어떤 절이에요? 예, 개심사는 서산 그 관광 명소 중에 네. 서산시 구경을 선정했는데 맞아요. 그 중에 사경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네. 서산에 오면 꼭 둘러봐야 될 그런 절인 거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개심사는 백제 의자왕 14년, 654년에 창건해서 네. 개원사라고 불렀다 그래요. 그렇게 이제 창건하신 분은 네. 그 해강국사라고 하는 분이 창건하셨고요. 처음에는 네. 개원사였었어요. 그랬다가 1350년 고려 충정왕 2년에 이제 그 천응이라고 하는 분이 다시 중창을 하고 그리고 개심사로 고쳤어요.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네. 개심사를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또 개심사에 이렇게 소중한 보물들도 참 많이 있고 꼭 이렇게 둘러보면 좋을 만한 그런 멋진 곳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오늘 볼 수 있죠. 저랑 같이 올라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기 일주문부터 보면 될까요? 예, 우선 이 느티나무 두 주, 네. 큰 느티나무 두 주가 있잖아요. 네. 이 느티나무가 일주문 역할을 했어요. 예전에요? 예, 일주문. 그 일주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여기를 지나서 들어가시는데요. 네. 요 들어가면은 여기서부터 세심동이 시작돼요. 세심동은 네. 그 닦을 세자하고 네. 이제 그 고울동자예요. 그리고 마음심자를 써서 마음을 닦는 고울이다. 그리고 저 지금 내가 있잖아요, 옆에. 네. 그 소화천이 있는데 그 흐르는 물이 그 소화천에 흐르는 물로 마음을 깨끗이 닦고 올라가면은 절로 저절로 마음이 열린다. 예, 그러면 그리고, 저희 오늘 마음을 닦으러 가볼까요? 예, 그리고 또 옆에 이 네. 소화천이 있잖아요, 작은 네. 데. 거기 물이 항상 흐르고 있었는데 그 깨끗한 물로 마음을 씻고 올라가는, 씻으며 올라가는 네. 그런 곳입니다, 얘가. 좋습니다. 저희도 마음을 닦으며 올라가 봐요. 예, 들어갈까요? 네. 이제 눈이 다 녹았네요. 이 자연이 만들어준 느티나무 네. 일주문을 지나서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네. 여기 최근에 지어진 일주문이 나옵니다. 일주문에 보시면은 네. 상왕산 개심사라는 편액이 붙어 있죠. 맞아요. 예, 이 편액은 구당 여원구 선생님이 쓰셨어요. 예, 그리고 네. 이 상왕산이라고 하는 건 이 개심사 뒷산이 그 코끼리를 닮았다 그래가지고 상왕산이다 그래요. 그런데 네. 불교에서는 상황을 상당히
정말 참 귀하게 여기는 그 맞아요. 동물이잖아요. 코끼리, 맞아요. 예.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네.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가 마야 부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마야 부인이 코끼리 꿈을 꾸고 음.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을 낳으셨다 그래요. 아, 그래서 네. 코끼리를 중요시하고 예, 그런 것이 그 불교입니다. 아, 이 개심사에서 이 불교의 그런 특징들을 또 잘 살펴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 예, 볼까요? 들어가죠. 그런데 스님들은 네. 여기가 이제 그 속세하고 극락하고 경계가 되는 곳이다 그래, 일주문이.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지날 때는 꼭 마음을 가다듬고 아, 여기를 들어갔다 그래요. 그럼 저희도 또 한번 하고 가야겠네요. 이제 아시죠? 네. 뭔가 마음을 또 이렇게 가다듬고 예, 가다듬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는 이제 경계가 네. 여기 일주문의 기둥 사이가 경계예요. 네. 여기는 이제 그 속세. 아, 여기를 지나면은 네. 이제 극락이다. 아, 극락으로. 극락으로 간다. 그래서 이걸 일주문을 중요시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이게 네. 사시사철 물이 그치질 않고 흘렀어요 여기. 지금도 그러나요? 요즘은 이제 가물을 때는 안 흐르고 그러는데 그전에는 계속 물이 흘렀습니다 여기. 그리고 솔숲이 참 아름다웠어요 여기가. 내가 2010년 곤파스 때 네. 소나무가 많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까지 소나무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굽이굽이 되게 자연을 따라서 올라온 것 같아요. 예. 근데 아까 밑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글자가 있네요. 예, 상황산 개심사. 네, 맞아요. 여기 있는 편액은 해강 김규진 선생님이 쓰신 거예요. 네. 그리고 저 밑에 있는 건 여원구 선생님 쓰셨는데 같은 예서체라도 쓰시는 분에 따라서 다르죠. 맞아요. 뭔가 근데, 조금 예. 더 둥글둥글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강 김규진 선생님은 그 큰 글씨를 잘 쓰셨다 그래요. 아주 시원스럽죠. 네. 이렇게 쓰신 글씨고, 그리고 그 여원구 선생님보다 이제 여원구 선생님은 지금 살아계셔요. 아, 진짜요? 90이 넘었는데 네. 그 해강 김규진 선생님은 고종태 분이에요. 아, 그 해강 김규진 선생님은 우리나라 최초로 네. 그 사진술을 도입한 분이에요. 네. 사진. 그래서 그 고종 네. 그 황제의 그 어전 사진사였다 그래요. 아, 그래서 그 아주 유명한 분이고요. 네. 그리고 그분은 큰 글씨를 잘 썼기 때문에 해인사, 그 가야산 해인사라고는 네. 그 편액도 김규진 선생님 쓰셨다 그래요. 그 그때 유명한 분입니다. 되게 유명한 분의 글자를 또 이렇게 보게 되네요. 네. 그리고 이 뒤 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끼리를 닮았다 그래서 상황산이다 그래요. 상황산. 뭔가 되게 크게 딱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공사 중이어서 지금 이렇게 좀 아쉽지만 네. 저 앞에가 저희가 종각이 있었어요. 종각. 아, 그 이제 그 종, 네. 그 범종이라고 하는데 네. 그 불교에서 쓰는 종을 범종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범종은 소리를 통해서 이제 그 참 중생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네. 아주 중요한 범응구다 그래요. 그래서 이 범종 소리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네. 마음으로 듣는다. 마음으로. 마음으로 들어서 네. 인간이 번뇌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그리고 지옥 중생에게는 깨달음을 준다. 그런 그 중요한 범응구인데요. 네. 여기에 그 범종이 있을 때 이 산사 속에서 이렇게 울려 퍼지는 범종 소리는 네. 무엇과 같으냐면 서산의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3대 화가 중에 한 분인 네.
그 현동자 안견 선생님이 계세요. 네네. 근데 그분이 그린 그림 중에 그 소강 그 그림이 있어요. 예, 팔경도라고는 네. 예, 소상 팔경도. 음. 그 그림 중에 한 폭이 여기 생각이 나는 곳이에요. 아. 거기 보면은 그 산사에 그 구름이 내려앉은 것 같은 안개가 쫙 끼어 있고, 오. 그리고 거기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 네. 그거를 그림으로 그린 그 연사모종이라고 하는 그림이 한 폭 있거든요. 네. 또 그와 같은 거예요. 아. 구름이 내려앉은 것 같은 산에 네. 또 이 저녁 해질 무렵에 네. 이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 그런 그림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바로 개심사고요. 이 지금은 잎이 이렇게 떨어져서 네. 정말 참 이렇게 삭막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지만, 이 여름에 봄 되면은 꽃이 만발해 가지고 꽃이 쌓여 있고, 그렇죠. 여름에는 실록이, 또 가을 되면 단풍으로 네. 쌓여 있는 곳이 개심사입니다. 아. 그래서 사계절을 통해서 아주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개심사다. 그리고 진짜요. 여기 보이는 이 연못 있죠? 네. 이거를 경지다 그래요. 네. 경지, 거울경자, 못지자. 아. 그렇게 마음을 비춰서 보는 아, 그런 네. 곳이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여기가 상황산이 또 코끼리 모양이다 보니까 코끼리가 물을 먹어야 하잖아요. 맞죠, 맞죠. 아, 여기서 먹나요? 여기서 먹는 물통이다 그렇게 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쉽지만 오늘은 범종은 못 보지만 마음으로 또 소리를 듣고 그렇죠. 예. 그렇죠. 자연의 소리를 들을 네. 수 있는 걸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을 이제 건너가 볼까요? 자, 이제 우리 좋습니다. 경지를 건너가는데 이 다리는 뭘 네. 상징하느냐면 극락에 가는 길은 애길이다 그래요. 아. 애나무 다리. 네. 그래서 극락을 가는 길을 상징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심스럽게 건너가 보고요. 좋습니다. 여기는 경지거든요. 네. 경지는 뭐냐면 거울경자. 네. 그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비춰볼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세심동, 세심천을 지나면서 마음을 닦았지만 네. 다시 한번 마음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극락을 올라가는 길이 바로 이 예나무 다리예요. 봄, 여름에 오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가 그런 곳입니다. 이야 그날 그때는 그는야 마가 신나야 만나 바바이거야 바바 해설사님, 저희 이제 다 도착한 거죠? 예, 여기가 개심사입니다. 아. 좀 올라가시면 해탈문이거든요. 네. 아, 저거요? 예, 해탈문. 문에 비해서 그 편액이 상당히 크지요. 진짜요. 한눈에 딱 들어와요. 네. 저 해탈문 편액은 이계봉 선생님이 쓰셨다 그래요. 아. 그래서 해탈이라는 건 뭐냐면 네. 인간의 모든 속박이나 굴레에서 벗어나서 평안한 마음. 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은 그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런 분입니다. 아, 그럼 저희 또 평안함을 느끼며 한번 구경하러 들어가시죠. 가볼까요? 예, 예. 저쪽이 대웅보전이죠? 네, 태양 보자. 뭔가 절이 되게 예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참 아주 짜임새 있게 네. 잘 만들어진 그런 맞아요. 공간 위에 세워진 절 같습니다. 절이 되게 예쁘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절이 참 다른 곳과 아니고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맞아요. 사각을 이루어서 아주 예쁘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네. 가운데 보이는 건물이 대웅보전, 아. 개심사를 대표하는 보물 건물입니다. 오, 진짜요? 그리고 네. 예, 이쪽이 그 신검당, 예, 그럼 이쪽은 예, 무량수각. 그리고 사각이면 뒤쪽도 예. 있네요. 예, 뒤쪽은 안양로. 아. 이렇게 그 네 건물이 여기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오늘 어디부터 둘러보면 돼요? 대웅보전부터 볼까요? 네, 좋습니다. 대웅보전을 우리가 앞에 이렇게 섰으니까 네. 건물이 참 예쁘고 웅장하지요. 맞아요. 건물 이야기 좀 먼저 할게요. 네, 좋습니다. 앞면이 이렇게 세 칸으로 돼 있어요. 네. 앞면 세 칸, 네. 또 옆면도 세 칸입니다. 아. 그리고 지붕은 맞배 지붕이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겹쳐마루 돼 있습니다. 그 기둥을 보시면은 이제 그 반배을린 기둥이다 그러는데
기둥에 보면은 그 공포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어서 포가 많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다포 건물이다 그래요. 아, 다포 건물.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의 그 건물은 네. 주심포식과 다포식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 두 건물이 있는데 개심사의 대웅보전은 이 두 건물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 종합을 해서 지은 건물이에요. 네. 그래서 지붕은 맞배 지붕이고 또 이렇게 그 다포식, 주심포식이 아니고 다포식을 거쳐서 이렇게 그 두 건물이 절충해서 지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개심사 건물은 그 주심포식과 다포식이 섞여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건축물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또 그래서, 보물로 지정이 됐군요. 조선시대의 건물로서 아주 그 중요한 자료가 된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이렇게 지붕을 보면은 네. 끝에 수키와 위에 백자가 이렇게 꽂혀 있는 거 맞아요. 보이잖아요. 저도 계속 그거 보고 있었어요. 그게 그 연봉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연봉은 왜 저기다 박아놨는지 하면 오랜 세월이 이렇게 지나게 되면은 저 기와들이 막 앞으로 밀려 내려오기 시작을 해요. 아, 네. 예,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백자 연봉을 그 기와 위에다가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꽂아 놓은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끝으로 갈수록 크기가 되게 작아지는 예, 게 작아지죠. 예뻐 보이는 느낌이에요. 뭔가 그 지붕이랑 느낌이 같이 이렇게 퍼지는 느낌이 들어서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서는 이게 보기 힘들어요. 그런 건물이고. 네. 그리고 저 위에, 마루 위에 쭉 보면 저기 파란 기와가 하나 올려 있는 거 보이시죠? 용마루에. 네네, 보여요. 그 파란 기와가 올려 있는 게 그게 또 그 사찰에 네. 그 오랜 그 연륜을 아. 알 수 있는 거다 그래요. 귀한 그런 그 기와가 하나 그런 올려져 거예요? 있습니다. 앞으로 저렇게 파란 색깔 있는지만 살펴보고 다닐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대웅보전은 언제 지어진 거예요? 이 개심사는 백제시대 사찰이에요. 네. 이게 처음에 백제시대에 지어졌는데 조선 성종 6년 그때 이제 그 충청 병마절 도사가 여기에 그 호랑이들이 가야산에서 많이 내려와 가지고 네. 마을까지 내려가지고 사람을 해치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되자 네. 그 명을 받고서 병사를 동원해 가지고 그 호랑이를 잡는 그런 중에 이제 불이 나 가지고 아이고. 예, 이 개심사가 전소됐어요. 정말요?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네. 성종 15년 네. 1484년에 다시 건물을 지었어요. 아. 그래서 몇 차례 이제 그 보수를 거쳐서 지금까지 내려간 그런 그 건물이 개심사입니다. 그럼 이제 내부 가서 또 보물들 한번 같이 봐도 될까요? 그렇게 올라가실까요? 네, 좋습니다. 이쪽으로 갈까요? 들어가 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저. 이 안에 들어와 보시니까 상당히 공간이 넓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밖에서 예. 보는 것보다 되게 그 여기는 넓어요. 이 가운데 기둥이 없이 이렇게 통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넓어요. 아, 그게 넓고 네. 지금 가운데 계신 부처님이 이 주불이신데 이 주불이 목조 아미타열의 좌상입니다. 목조. 이게 그거군요. 목조불이고요. 양쪽에 이제 두 분은 네. 이제 지장보살님과 네. 가는보살님이 모셔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삼존을 이루고 있는데 가운데 계신 목조불상은 그러니까 2004년도에 그 조성할 때 이제 그 복장 유물을 넣는 복장공이 있거든요. 네. 그 복장공 봉화판이라고 막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발견된 그 묵서가 나왔는데 네. 거기 보니까 충렬왕 고려 충렬왕 6년 1280년에 수리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아, 그러니까 1280년 이전에
조성이 됐다는 건 확인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개심사가 이름이 바꿔지기 전 개원사 때부터 네. 모셔졌던 불상이다. 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시기를 딱 확인할 수 있었군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이 보시는 것처럼 이 부처님이 아름답기도 하지만은 조성연대가 가장 앞선다. 고려 목조불 중에서. 아, 이게요? 이 불상이 그렇게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 상을 보시면 상당히 단아하고 그리고 세밀해요, 아주. 아, 네. 조성된 게. 그래서 고려 불상 중에서 가장 그 완성도가 높은 그런 그 정말 수작이다. 그 걸작이라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으니까 네. 영광이라고 생각해야겠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국보 성격도 네. 가능하다. 그런 그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있는 부처님은 이제 지장보살, 네. 이제 이쪽에 제 관음보살이 모셔 있는데 네. 이 조성은 연대가 각기 다르다 그래요. 아, 그래서 고려 시대 네. 그리고 나머지 불상들은 언제 조성이 되어 있는지는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저 탱화가 있죠. 네, 맞아요. 이게 탱화가 이게 관경 변상도다 그러는데 네. 처음에 걸려있던 그 관경 변상도에는 그 영조 43년, 네. 조선 영조 43년에 이게 그려졌다고는 제작이 됐다는 그런 게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건 뭘로 알 수 있느냐면 뒤에 화기가 있어요. 아, 네. 탱화를 그리면 누가 그렸고 왜 그렸고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그 화기가 있는데 그 화기에 보면은 그 왕과 왕비, 그 세손, 네. 이 건강을 기원하는 발언문이 있었다 그래요. 음. 그런데 그게 1991년도에 이게 도난을 당했다 그럽니다. 아, 진짜요? 이거요? 예. 그래서 그 먼저 있던 변상도를 네. 기본으로 해가지고 다시 제작했다 그래요. 아, 그래서 그 만약에 영조 때 그 제작한 불상이 있다면 그 관경변상도도 역시 정말 좀 보물급 이상의 국가 문화재로 지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불상인데 참 탱화인데 네. 정말 아쉽게 됐죠. 아, 진짜요? 예. 그렇게 도둑 맞아서 못 보는 것들 있을 때마다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옆쪽으로도 테마들이 더 있는데 예. 저것들도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그렇죠. 부분인 거죠? 이쪽 저기 이 부처님 옆으로 네. 있는 탱화 그게 네. 칠성탱화다 그래요. 아, 네. 칠성탱화. 그 칠성탱화는 고종 24년에 이게 제작이 됐고 이쪽에 또 문 옆에 있는 이 탱화가 있잖아요. 네. 이건 신중탱화다 그러는데 이건 고종 32년에 아, 제작이 됐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불상들은 그 마곡사에 그 금어원이라고 하는 그 스님들이 그 화승들이 네.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계룡산 화파라고 하는 그 조직을 했어요. 그 불화를 제작하는. 아, 그래서 그분들이 제작한 불화다 그래요. 아, 그래서 우리나라 불화를 보면은 이 임진왜란 또 병자호란 이런 걸 지나면서 도난당하고 맞아요. 많이 훔쳐갔어요 그 사람들이. 맞아요. 훼손되고 그랬었는데 그 계룡산화파에서 그림들을 다시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에 그 불화에 큰 맥을 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계룡산화파는 우리 충남 그러니까 그 마곡사에 네. 스님들로 조직되어 있던 그림 그리는 화성들이 조직한 거로 그분들이 이렇게 조선시대에 그림에 그 불화에 맥을 이었다 그런 그 정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분들 덕분에도 저희가 그렇죠. 그때 문화를 또 이렇게 직접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예,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이 충남에 많이 있어요. 저 문수사에도 있고 수덕사에도 있고 네. 이 근처에 불화들은 그분들이 많이 그렸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자세히 봐도 될까요? 그래서 이 지붕에 석가래가 그대로 나타나 있고 지붕을 천정을 보시면 참 아름답죠. 네, 이렇게 솟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맛배 지붕에서 나오는 그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이게 천정이에요. 네.
이거를 석가래가 이렇게 다 보이고 이 삭가처럼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삭가천정 또는 연등천정이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가운데 제일 높은 그 도리가 있는데 그거를 네. 종돌이다 그래요. 정돌이요? 종돌이. 네. 마루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마루돌이를 받쳐주는 저걸 대공이다 그래요. 네. 근데 여기 보면은 거기에 그 정말 화려하게 이렇게 조각이 돼 있잖아요. 네. 그 연꽃잎을 형상화한 거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파련대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련대공을 네. 사용을 쓴 그런 그 연등 천정 예. 바깥이랑 예. 좀 이렇게 비슷하게 예. 같이 볼 수 있겠네요. 같이 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여기 개심사 대웅보전의 안 모습입니다. 여기 위를 보시면 이 포위에 네. 도리가 이렇게 두 개나 더 올려 있잖아요. 저거. 예. 네. 그래서 이 지붕의 무게를 이쪽에 오면 지붕의 무게를 분산시켜줘요. 그리고 보시면 네. 여기 처마를 길게 뽑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에 비가 맞는 것을 이렇게 좀 보호해주고. 아. 그리고 여기 걸개가 있잖아요. 네. 이런 문을 이게 분암문이다 그래요. 분한문이요? 네, 분암문. 창을 네. 행사 때는 이렇게 다 들어 올려줘요. 아. 이 안에 부처님이 다 보일 수 있도록. 아. 매달려 있어서 어떤 네. 효과인가 이렇게 궁금했거든요. 글러 보여줘요. 뭔가 딱 보면 중앙에 탑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 탑도 문화재인 거예요? 아직 네. 문화재로 지정을 받지 등록은 못했습니다. 안 됐군요. 그러나 다른 탑과 비교해서 아주 손색이 없다 그래요. 네. 탑에 대한 것을 이렇게 조금 보면은 네. 이 그저 밑에 있는 요거를 이제 지단석이다 그래요. 지단석. 그죠? 예, 네. 지단석. 지단석 위에 이제 이렇게 이 연꽃으로 장식한 네. 이게 1층 이제 지단 그다음에 기단 네. 그다음에 기단이 있고 그다음에 기단석이 있고 2층 기단이 있고 네. 2층 기단 갑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석 위에 이제 그 5층 탑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아. 5층 탑이 올려져 있고 네. 이제 이 옥계석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되는 것을 그거를 네. 이제 이렇게 물이 내려올 수 있다. 그게 낙수면이다 그래요. 아. 물이 흘러내리는. 그리고 이 내면을 이렇게 이제 그 마감한 이 사각형이 있잖아요. 네. 여기 두께 이거를 전각이다 그래요. 전각. 음. 그리고 전각이 많이 들려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전각이 반전돼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반전. 이 반전이 이루고 있고요. 네. 그리고 밑에 또 이렇게 층급 받침이 있는데 네. 이게 그 3단 양식을 썼어요. 다 3단이죠. 3계단. 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그 시대를 보는 네. 기준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아, 그러면 이거는 언제 만들어진 그래서 이제 거죠? 그거를 종합해서 보면은 네. 이게 그 고려시대 탑으로 보고 있어요. 아, 고려시대 탑. 그 절에서 또 탑은 어, 중요한 역할을 중요하죠. 하잖아요. 예. 그만큼 또 가운데에서 자리를 그럼, 딱 잘 잡고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심사 탑의 특징은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1층 탑하고 1층 옥계석하고 2층 옥계석하고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점점 네, 맞아요. 작아지는데 네. 그 작아지는 비율을 감체율이다 그래요. 그 감체율이 작기 때문에 작은 탑이지만 상당히 높게 보여요. 아, 높아 보이죠? 네, 맞아요. 예, 감체율이 엄청 높아 예, 보이는데요. 감체율이 그 작기 때문에 그래요. 아하. 그리고 또 이 옥신 여기 보면 이게 탑신석이다 그러는데 밑에 네, 탑신석도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작아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작아지는 것도 상당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층급을 맞추면서 예, 네. 비율이 이렇게 맞게 이렇게 작아졌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그런 네. 그 탑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탑은 또 이제 좀 절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웅보절 앞에 네.
이렇게 그 보통 법당 앞에다 이렇게 중앙에다가 자리를 잡아요. 아, 어쩐지 들어오면서 눈에 딱 띄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복년 대자 위에 네. 부처님이 서 계신 것 같은 아,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절마다 이 탑을 그 절의 얼굴이다 이런 표현도 해요. 그래서 이 탑으로 볼 때 네. 참 균형 있는 그런 모습이 개심사의 또 한 면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개심사가 또 마음도 평안해지고 자연 예, 속에서 예. 균형 잘 잡혀 있는 이런 느낌이 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또 한 바퀴 돌고 갈까요? 예, 한번. 자, 이렇게 중간중간 귀엽게 또 잘 되어 있네요. 이 대웅보전의 맞은편에 있는 안양루를 볼게요. 네. 그 안양루는 그 안양이라는 말은 게 불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불교에서. 지역명밖에 몰라요. 안양이라는 건 뭐냐면 네. 그 불교에서 그 극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앞에는 극락을 얘기하는 네. 예, 그 안양루인데 여기는 그 행사 때 사용하는 곳이에요. 아, 예, 행사 때.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불전 사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범종 네. 그리고 이제 그 벚고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쪽에 판이 있는데 그거를 운판 그리고 목어 이렇게 불전 사물 중에서 세 가지가 여기에 보관이 돼 있어요. 아, 네. 그래서 행사 때마다 저 소리를 내는데 저기 벚꽃 소리는 무슨 왜냐하면 그 육지 네. 중생 사람을 비롯한 뭐 예, 가축이든지 이런 네. 거를 제도한다 그래요. 그리고 네. 또 이쪽에 운판은 네. 이 소리를 내는 건데 이 소리는 또 공중을 울려 퍼져서 예, 공중에 있는 예, 그런 그 중생들 그럼 목어는 예, 예, 목어는 네. 또 이제 그 물고기가 바다에서 물에서 살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물 속에 있는 중생들을 아. 제도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불전 사물이다 그러고 이제 그 행사 때마다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목어는 이렇게 두드리는 소리가 목탁 소리와 비슷해요. 네, 그 목탁도 물고기 형상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목탁에 물고기 형상을 한 거예요. 네. 그럼 왜 그러냐면은 그 물고기는 잘 때도 눈을 감지 않는다 그래요. 아. 항상 떠 있어서. 네. 그 이제 스님들도 이제 그 항상 그 뜬 눈으로 사는 것처럼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그 정진을 한다. 그런 의미예요. 네. 예, 그리고 이 건물을 이렇게 보시면은 네. 여기서 이제 다 맞배지붕으로 돼 있거든요. 네. 예, 맞배지붕으로 돼 있는데 여기 건물은 팔짝지붕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양쪽에 다 이렇게 좀 다른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앞면에 보면은 네. 5칸, 네. 5칸이 있고 이 벽면에 보면 빼곡히 이렇게 그 벽화가 그려져 있잖아요. 맞아요. 저 그게 지금 눈에 보이더라고요. 예, 벽화. 그런데 이제 그 옛날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네. 불경을 읽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보아가지고 그 시청각 교재처럼 네. 그게 이제 깨달음을 주는 그런 것이 다 이제 그 벽화다 그래요. 아, 그러면 중요한 벽화 이렇게 한두 가지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걸로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될까요? 예, 여기 안양로 안에는 많은 벽화가 있는데 네. 그 중에는 그 16나한상이 있어요. 나한. 네. 그 나한이라는 건 그 부처님의 제자거든요. 네. 그래서 그 미륵불이 출현할 때까지 그 중생을 제도해달라는 그 명령을 받은 분들이 16나한이다 그래요. 네. 그 16나한이 그려져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그 부처님이라든지 이런 그 그림들이 있는데 여기가 보니까 행사에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안에 있어서 네. 많이 가려져 있어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리겠어요. 음. 그래서 한 두 가지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좋습니다. 여기 그림 보이죠? 네. 그 해골 물을 드시고 계신 거죠? 예. 그 이게 원효대사라 그래요. 아, 네. 알죠. 원효대사가 네. 그 중국을 가기 위해서 이제 의상대사하고 출발을 했다 그래요. 네. 그러다가 그 원효봉이라고 하는 봉이 여기 있잖아요. 원효봉. 네. 거기에서 해가 져서 거기서 하루 종일 자게 됐어요. 네. 자게 되는데 밤중에 일어나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목이 말라서 물을 찾아보니 산 위에서 무슨 물이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달빛에 반짝반짝하는 게 있어서 보니까 물이에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그놈을 맛있죠. 마셔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물 맛이 좋고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 물 먹고 자고서 식전에 일어나 보니까 그 바로 해골에 있는 물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해골물을 먹고 생각하니까 정말 참 아주 기분 이상하고 그쵸.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기로 무슨 생각을 아 이런 것들은 모두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네. 내가 어쩌냐고 먹을 때는 그렇게 맛있는 물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물이 역겨운 걸 보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일체 유심조를 깨달았다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담겨 있는 네. 거군요. 그래서 중국으로 가다 말고 돌아와서 신라로 다시 돌아갔다 그래요. 네. 그런 내용이 이 벽화에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옆에 있는 이 벽화는 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이 누구냐면 세조 임금님이에요. 아, 네. 왜 여기 계신 거죠? 세조 임금님이 네. 피부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요. 아, 그런데 어떤 그 신하가 말하기를 네. 저기 상원사에 그 문수전에 가서 예불을 드리고 오면은 낫는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네. 그래서 거기를 갔다가 오는 중에 하도 더웠고 그래가지고 신하들을 다 물리고서 이제 거기 그 하천에서 이제 목욕을 하는 거예요. 아, 지금 목욕하는 예, 장면이에요? 그게 목욕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앞에서 동자승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동자승을 불렀어요. 얘야, 내가 등 좀 밀어다오. 그러니까 와서 등을 밀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 세조가 동자승이 그랬어요. 야, 너 어디 가서 내가 저 임금님 등 밀었다 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동자승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면 임금님도 저기 문수보살이 등 밀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랬다는 그 전설 같은 얘기가 이렇게 벽화로 돼 있고요. 네. 여기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뭐 부처님 본생담이니 안수정 등이니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가려져 있네요. 그래서 다 못 봐서 좀 아쉽네요. 다 볼 수가 없고 그렇지만 이곳에서 또 있었던 일이나 아니면 또 다양한 이야기들 담은 벽화들 볼 수 있어서 예, 또 기회 되면 이렇게 싹 둘러보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네. 보면은 이렇게 연등정정으로 돼 있고 네. 그런 건축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저 아까 말씀드린 그 지금 저 벚고, 목어, 운판들이 이렇게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어서 이제 심검당 예, 보러 가면 신검당 될까요? 뭘까? 예. 네. 이제 심검당이 저쪽이죠? 예, 신검당입니다. 네. 신검당은 되게 그냥 일반 한옥집 같은 느낌이 강하네요. 예. 이 신검당은 이게 단청을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 여염집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억이 오래 남는다. 네. 네. 그런데 저 편약을 보시면은 신검당 그게 심자가 이게 찾을 심자예요. 아. 칼을 찾는 집이다. 아. 예, 그런 편약이 걸려 있고요. 네. 거기는 스님들이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아, 그래서 더 한옥 느낌이 좀 강하게 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거기서 생활하면서 네. 이제 그 번뇌라든지 또 무명, 무명이라는 거는 그
알지 못하는 무지 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 무명을 끊어버리는 부처님의 지혜 그게 뭐냐면 그 칼로 상징한다 그래요. 아, 그래서 그래서 검을 품고 예, 있는. 그 칼을 상징하는 네. 부처님의 지혜를 찾는 곳이 아, 바로 신검당이다. 네. 그래요. 그 신검당을 보면은 이쪽에 네. 이 세 칸이 정말 참 그 나무들이 참 이상하잖아요. 맞아요. 뭔가 이렇게 살짝 기울어진 느낌도 나고. 뒤틀리고 네. 예, 휘어지고. 네. 근데 이런 기둥을 일부러 썼어요. 아, 왜죠? 그게 얼마나 자연스럽고 음. 이 신검당 건물은 이 앞에 이제 이 건물이 먼저 지어지고 네. 그리고 이게 덧대서진 건물이다 그렇게 예, 보고 있어요. 이게 이게 전부 주심포식이거든요. 네. 예, 주심포식이고 맛배지붕이에요. 아. 맛배지붕. 그리고서 이렇게 보면은 이 둥근 기둥인데 이게 배을림을 가미했어 이렇게 가운데가 불러. 그리고 이 자연석을 그대로 기둥으로 썼고 이렇게 뒤틀어진 돌을 저 기둥을 나무를 그대로 사용한. 그게 정말 대범하다 그래요. 아. 그렇게. 그리고 단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그 여염집 같은 그런 느낌. 예, 그래서 이 개심사의 신검당을 보면은 정말 그 기억이 오래 남는다 그래요. 아. 이런 나무들이 기이하게 생기고. 진짜 자연 그대로에서 딱 짜임새 있게 잘 이용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예, 사찰인 그런 것 사찰이요.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남은 게 네. 이쪽에 이제 그 무량수각이 남아 있습니다. 네. 무량수각을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예. 여기는 그러면 어떤 곳이에요? 이게 무량수각이에요. 네. 그 무량수각은 이 표략을 보시면은 무자가 없을 무자예요. 되게 특이하게 쓰여 있는데요. 없을 무, 양. 그러니까 헤아릴 양자거든요. 네. 헤아릴 수 없다. 아. 무엇을 헤아릴 수가 없느냐 하면 네. 저게 목숨 숫자예요. 아. 수명을 헤아릴 수 없다. 아. 얼마나 장수하길래. 그래서 이 장수를 기원하는 그런 그 전각입니다. 불전. 아. 그럼 그래서- 이곳에선 어떤 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량수불이 네. 아미타불이에요. 아. 그래서 아미타불을 모시는 불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그 관음보살이 모셔져 있어요. 아, 네. 그리고 관음보살을 모셔져 있고 그리고 여기가 그 인법당이라고 스님하고 같이 생활하는 부처님하고 네. 같이 생활하는 걸 인법당이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스님들하고 같이 부처님도 모시고 스님들 쪽에 잠도 자고 생활하는 그런 인법당처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무량수각이라고는 저 편액은 네. 여기 그 김정의 네. 추사, 추사. 김정의 그 추사 김정의 선생님이 귀양 가는 길에 여기를 들려서 저 편액을 썼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의 글씨다, 추사체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팔짝지붕이에요. 네. 그리고 앞에 가 보면 6칸이거든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6이라는 그 짝수를 쓰지 않는데 네. 안 써요. 그런데 여기 6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는 이 처음에 5칸을 지었다가 한 칸을 늘렸지 않나 그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아하. 그래서 여기가 특이하다. 네. 6칸으로 돼 있는 게. 아. 그렇게 보기도 그렇습니다. 되게 이렇게 다양하게 좀 여러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둘러보고 나니까 개심사에 되게 의미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옆쪽으로도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던데 그쪽으로 가서 또 설명 자세히 해주실까요? 예, 예, 예. 좋습니다. 예. 개심사 예. 진짜 볼 게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 예. 저쪽도 되게 많이 있는데 근데 여기는 좀 뭔가 달아있는 것 같네요. 예. 기둥이 예쁘게 생겼죠? 네. 이게 사람의 몸처럼 이제 예쁘게 생겼다고 많은 사람도 만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달아있죠? 좀 블로그에서 많이 만지고 간다고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예쁘게 생겼습니다. 뭔가 개심사에 오면 한번 만지고 예. 좋은 기운 또 얻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신 공간은 이제 대웅전,
또 안양로, 신검당, 또 이제 무량수각을 봤는데요. 네. 이 공간은 현세를 위해서 중생들이 찾는 그런 아. 공간이고요. 네. 이제는 이제 이쪽에 그 명부전, 네. 사후를 관장하는 명부전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같이 예. 가보시죠. 지금 저 앞에 네. 저 벚꽃나무가 하나 저기 유명한 그 청벚꽃이에요. 맞아요. 개심사하면 또 벚꽃 예, 유명하니까. 청벚꽃이 유명하죠. 그리고 나머지 이런 벚꽃들은 전부 왕벚꽃입니다. 아, 그래서 봄 되면은 네. 이 왕벚꽃이랑 청벚꽃이 피면은 사람들이 아주 기다렸던 것처럼 많이 몰려와서 맞아요. 교통이 마비돼요. 여기 이렇게 보면 그 편하기 없는 건물이 하나 있죠. 네, 그냥 한옥집 같은 예, 느낌이에요. 한옥지가 여기가 전에 요연선원이라고 하는 선원이 있었습니다. 아, 예. 그 요연선원은 이렵스님 아시죠? 네. 수덕사 들어봤어요. 수덕사에 계셨던 그 이렵스님이 출가하셔 가지고 여기에 오셔서 여기에서 그 이 요연선원이라고 하는 건물을 지었다 그래요. 아, 짓고서 네. 여기서 이제 그 추석을 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함석 건물로 이렇게 지어져 있었는데 네. 다시 지었어요. 그 여기서 이제 그 추석을 하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만공 스님을 만났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만공 스님의 이제 그 제자가 되기를 결심하고 그리고서 이제 수덕사로 가가지고 네. 만공 스님의 그 상자가 됐다. 아, 그럽니다. 뭔가 익숙한 스님들 이름이 네, 나오니까. 그 여기가 바로 요연선원이 있던 자리인데 다시 건물을 지어서 짓고 아직 단청도 하지 않고 편약도 아직 걸지 않았는데 뭐라고 걸을지는 모르겠어요. 아, 아직 그러면 지어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다 지킨다 완공이 됐지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 스님들이 이제 그 수도 그런 건물입니다. 수도하시는 건물. 뭔가 경건해지는 느낌이네요. 예. 조용히 그렇- 지나가야 될 것 예. 같고. 아, 여기가 명부전입니다. 네. 여기선 어떤 부분을 둘러봐야 될까요? 네, 이 안에서부터 이렇게 보실 텐데 우선 겉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명부전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그 명부전은 뭐냐면 이제 어둘 명자 마을 부자를 썼어요. 아. 어두운 마을. 아. 그래서 이제 그 저승이라는 거를 이제 어두운 마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후세계를 네, 나타낸다고 사후세계. 하신 예, 거군요. 그리고 건물 보면 이렇게 앞에 세 면이고 네. 예, 이제 뒤쪽이 또 이 세 칸이에요. 아. 세 칸, 세 칸.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조선 인조 24만년에 이게 지었다고 이렇게는 기록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되게 네. 오래된 건물이네요. 예, 그 오래된 건물입니다. 가까이 그리고 가서 봐도 되나요? 예, 이 명부전은 대웅전보다 한 격이 낮다 그래요. 그래서 네. 예, 독립된 공간에 이렇게 이제 위치를 하게 되는데 여기 개심사에서도 보면은 안양역 뒤쪽으로 이렇게 독립된 공간에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요. 이 건축도 보면은 대웅전은 화려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검소합니다. 아. 이제 주심포식으로 돼 있고 네. 그리고 이 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렇게 걸개문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벽도 보면은 이 판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벽을 만들고 한격이 낮은 그런 곳이다 그래요. 아, 이 위치상으로 딱 그 벽이 예, 낮다는 그렇지, 게 표현이 예. 된 거군요. 그 이제 사후 세계는 이제 그 현실 세계보다는 좀 이 인간으로서의 비중이 네. 좀 작은 것이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작다 그래요. 한 4분의 1 정도 된다 그럽니다. 아, 그래서 조금 작게 지어졌나 예, 예. 보네요. 내부는요, 그럼 저희가 뭘 살펴보면 좋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가운데 모셔진 그 부처님 계시잖아요. 네. 이제 지장보살입니다. 지장보살 그리고 이 오른쪽에 이렇게 그 왕관 같은 관을 쓰신 네. 그 부처님은 그게 무독기왕이라고 하는 아. 부처님이에요. 어. 예, 그리고 저 옆에 또 이렇게 석장이라고 하는 그 육환장을 들고 있는 분이 맞아요. 그분은 도명존자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지장보살, 무독기왕 또 이렇게 도명존자 이렇게 해서 이 세 분을 지장 삼존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예. 그 밖에 또 다른 분들도 더 계신데 예. 이분들은 누구시죠? 다른 분들은 이제 열 분인데 네. 이걸 시왕이다 그래요. 열왕. 아,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이분들이 쭉 이제 심판을 한다 그래요. 아, 그 49제 그렇죠. 때까지. 예. 그 한 주, 일주일에 한 번 이래가지고 77이 49, 49일 네. 동안 7왕이 음. 심판을 하고 그리고 1년째 될 때, 네. 100일째 될 때 또 한 번 심판을 하고 그리고 1년째 될 때 심판을 한 번 하고 그리고 3년째 됐을 때 그 마지막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네. 예, 그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그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어느 네. 별을 받을지 아. 상을 받을지가 결정이 되는 아, 그런 저희는 곳이 가서 바로 여기다. 상 받아요 나중에. 그런 곳입니다. 들어가셔서 네. 보실까요? 아, 네, 좋습니다. 자, 우선 부처님한테 인사부터 아, 하고 좋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예, 장갑도 이제, 벗어야겠네요. 아까 지장보살님 또 무독기왕하고 도명존자를 설명을 드렸고요. 저 여기에 있는 이 물을 지키고 있는 두 네. 인왕상이 있습니다. 네, 표정이 너무 무서워요. 이 입을 이렇게 크게 벌린 네. 이 인왕을 그 아금강이다 그래요. 아,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면 네. 아금강, 나라연 금강이라고도 하는데 코끼리 100마리의 힘을 가졌다 그래요. 진짜요? 그래서 그 불법을 지키는 그 수호신이다. 불교에서 그렇게 해서 받아들인 그 아금강이고요. 네. 그리고 이쪽은 네. 또 입을 굳게 다물었잖아요. 맞아요. 말을 안 할 것처럼. 음. 그래서 이렇게 이 비밀을 지킨다 그래요. 불법에. 아, 네. 비밀을 지켜주는 부처님. 그래서 양쪽에 금강을 두 분을 배치해서 하금강, 흥금강 이런 두 인왕을 여기에 배치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셨으니까 네. 이 부처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이 지장보살은 인도 그 브라만 가정에 딸로 태어났다 그래요. 아, 네. 딸로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것을 보았다 그래요. 네. 직접요? 예, 그래서 지옥을 찾아가요. 오. 찾아가서 아주 지극한 효심과 정성으로 네. 부처님께 기도를 했다 그래요. 아, 그렇게 해서 그 어머니를 그 지옥에서 구했다 그래요. 가능한가요? 그런 얘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무독기왕은 네, 저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면은 네. 이 지장보살이 지옥에 갔을 때 길을 모르잖아요, 어딘지. 그쵸, 맞아요. 그때 길을 안내해 준 분이 무독기왕이다 그래. 그 지옥까지 어머니가 있는 곳을 안내해 준 그런 그 분이 바로 이 무독기왕. 뭔가 듣고 보니까 얼굴이 더 밝은 느낌이 드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쪽이 도명존자는 또 뭐냐면 중국의 개원사의 스님이었다 그래요. 아, 네. 그런데 지옥에 불려갔어요. 저분이요? 왜죠? 불려가 가지고 지옥의 모든 것을 보고 왔어요. 아. 고통받고 하는 걸 보고 와가지고 음. 세상의 지옥 이야기를 다 전해줘요. 음.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선업을 쌓게 선한 생활을 하고 선한 일을 하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서 이제 그 지장보살을 만나고 와서 네. 그래서 그 두 분이 무독기왕과 이 도명존자가 협시를 하게 됐다 그래요. 그 또 양쪽 직접 협시를 얘기를 듣고 나니까 뭔가 선한 일을 하는데 더 일조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설명을 또 자세히 듣고 나니까 이 세 분이 되게 밖에서 봤던 거랑 다르게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또 이렇게 그 동자상이 있어요. 네. 예, 동자상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쪽에 그 명부전은 네. 이렇게 사후 세계를 그 관장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명부전이 대웅전과 함께 그 중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유명한 곳이 바로 이 절마다 이 대웅전하고 이 명부전입니다. 뭔가 자세히 잘 알아가는 느낌입니다. 나가실까요? 네, 좋아요. 예. 되게
되게 명부전도 볼 게 많은 곳이네요. 여기 예. 되게 개심사 자체가 엄청 볼 게 많은 것 같아요. 저희 다음은 어디로 가면 돼요? 여기서 조금 또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이 벚꽃 얘기 좀 조금 할게요. 아, 예. 네. 여기 보면 이 벚꽃이 왕벚꽃, 네. 이쪽에 요것도 왕벚꽃이에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것들이 다 왕벚꽃입니다. 아. 예, 청벚꽃, 왕벚꽃. 그래서 이 환여승람에 보면은 개심사는 그 벚꽃이 안양루를 둘러서 숲을 이루고 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맞아요. 이 개심사 하면 진짜 예. 그 왕벚꽃, 청벚꽃이 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개심사는 벚꽃이 유명해요. 그런데 네. 그 불교에서는 또 이 저기 벚꽃을 또 피안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피안행. 피안. 피안행. 네.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네. 인간이 그러니까 평안하게 그 열반하게 이르게 하는 그런 그 번뇌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시작부터 이 평안함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닐까 싶네요. 그런 곳이 바로 이 개심사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오늘 요- 뭔가 평안한 여행이 되는 느낌이에요. 예. 그리고 네. 이 앞에 보면은 이제 팔상전이 있어요. 네. 이 팔상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서부터 열반할 때까지 그 8폭의 상으로 이렇게 탱화를 그린 거예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을 거기에 모신 곳입니다. 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좀 시청각 교재처럼 네. 조성된 것이 팔상전입니다. 아, 네. 그리고 저 옆에 보면 또 보장각이라고 하는 또 그 절집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냐면 여기에는 그 보물이 많아요. 충남에서 제일 많은 14점의 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네. 이 개심사입니다. 아, 그럼 저기에 이제 예. 있는 거예요? 보물들을 거기다 보관하는 아, 곳입니다. 보장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앞에 바로 보이는 건물이 이게 그 경어당이라고 하는 건물인데요. 아, 좀 경허- 한옥집 같아요. 예, 경어 스님이 여기에서 그 설법을 했다 그래요. 음, 그래서 그 경어 스님의 계셨던 곳, 네. 그래서 이제 경어당이다 그렇게 지었고요. 그리고 저 위에 올라가면 산신각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좀 멀리 가야 되나요? 예, 좀 올라가야 되는데 네. 오늘 눈길 때문에 가시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맞아요. 다음에 오시면 가시기로 하고 이 개심사의 특징이 네. 뭐냐면 이 문이 다 작아요. 아, 근데 저거는 컸는데 여기는 또 작네요. 더 작지. 저것도 큰 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풍수지리 하는 분들 보면은 네. 여기가 그 기가 센 곳이다 그래요. 아, 진짜요? 예. 역시. 그래서 네. 기가 세기 때문에 기가 흘러내리는 걸 막기 위해서 저 물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도 네. 문이 작아요. 아, 저거요? 그래서 길을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 얘기를 해요. 풍수지리하는 분들은. 저희 그럼 다시 해탈문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네, 해탈문으로 나가시면 되고요. 아, 오늘 뭔가 자연 속에서 걸어오면서 사람 일생부터 또 사후세계까지 보고 나니까 또 뭔가 다양한 것들을 느끼고 가는 느낌입니다. 네, 우리가 올 때도 이렇게 자연을 따라서 네. 새심천을 오면서 마음을 닫고 그리고 이제 저절로 마음이 열려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맞아요. 이제 또 갈 때도 그렇게 자연을 따라서 네. 이렇게 가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이렇게 자연을 따라서 네. 오고 가는 것이 바로 개심사다. 그런 기억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시사철 또 다양한 풍경이 전해진다고 네, 해서 그렇죠. 다음에도 꼭 와보고 싶네요. 그래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다른 얼굴로 우리를 맞이하며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곳. 사람의 손길보다는 자연의 지형에 맞게 자리하며 1년 내내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곳. 고즈넉한 분위기에 개심사에 들른 이들 모두가 자연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해 돌아간다.